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교육그룹에 근무하는 이문배라고 합니다. 이번 학습할 내용은 시메틱 S7 시스템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메틱이라고 하는 말은 지멘스 자동화를 일컫는 말이고, 그 제품으로는 컨트롤러, 그리고 HMI, 네트워크, PCS7 등의 여러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 교육 목표는 S7 제품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S7 200 그리고 300, 400 제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각 PLC의 모듈을 이해하고 TIA 개념을 이해합니다. 프로그램 노다를 사용하고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TIA 개념의 중요한 기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메틱 S7 제품의 개요는 S7 200, S7 300, S7 400, 그리고 PC 베이스드의 제품이 주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PGPC 등이 주요 장치가 되겠으며, 설비를 운전하는 HMI 등이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메틱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그 종류로는 MPI,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프로핏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PI는 멀티 포인트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와 같이 프로핏버스, 그리고 ASI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TIA라고 하는 말은 토탈 인터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의 약자고, 해석을 하면 완전 통합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완전 통합 자동화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WinCC, 즉 HMI, PCS7, 즉 DCS, 그리고 S7 200, S7 300, S7 400 등을 이용해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TIA가 되고, 지멘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S7 200, 그리고 S7 300, 그리고 S7 400에 대한 하드웨어의 모습과 함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틱 S7 200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틱 S7 200은 소규모 장치에 사용하는 소형 PLC이며, 모든 장치들이 한 요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CPU를 비롯한 I/O 장치 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확장 모듈을 이용해서 정설할 수가 있습니다. 정설 모듈에 대한 그림이며, 통신 모듈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S7 200의 CPU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7 CPU와 모든 장치들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PPI 연결, 이 부분은 프로그램 로다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PLC의 여러 가지 상태를 표시해주는
표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디지털 인풋 모듈, 내장된 디지털 아웃풋 모듈의 표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확장을 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설치하거나 포텐시오미터를 통해서 저항값을 입력하거나 할 때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S7 300PLC에 대한 하드웨어입니다. S7 300의 특징은 대형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런 PLC이며, 특징은 각각의 모듈들이 버스 커넥터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S7 300 모듈의 구성 요소는 파워 스플라이, 그리고 CPU, 그리고 시그널 모듈, 그리고 FM 모듈, 그리고 CP 모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요소가 복잡하거나 양이 많으면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서 정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널 모듈이라고 하면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을 전체를 일컫는 말이며, 특별한 기능을 요구할 경우에는 FM 모듈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능은 바로 고속 카운트, 포지셔닝, PID 등의 제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CP 모듈입니다. CP 모듈은 통신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자, 그런 통신은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피버스, 산업용 이더넷,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그널 모듈, 그리고 FM, 그리고 CP 모듈에 대한 제어 신호에 대한 내용은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어 신호는 PLC와 인터페이스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제어 신호를 PLC, 즉 컨트롤러와 연결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드 와이어드라고 합니다. 즉 하드 와이어드는 직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결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제어 신호를 두 가닥 혹은 다수 개의 케이블을 통해서 많은 신호들을 접속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드 와이어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되어지는 제어 신호의 종류는 첫 번째가 바이너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바이너리는 해석하면 이진 신호라는 뜻이고, 0이냐 혹은 1이냐 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내는 신호를 바이너리, 이진 신호라고 합니다. 자, 바이너리 이진 신호의 0, 1은 전압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전압이 있을 때 0, 1, 없을 때를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의 크기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압은 바로 DC 24V가 되겠습니다. 즉 DC 24V가 전압이 있을 경우에는 1, 없을 경우에는 0라고 하는 신호로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신호를
여러 개 조합할 때 우리는 그거를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신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이너리는 디지털 신호의 최소 정보가 됩니다. 자, 다시 디지털을 해석을 하면 바이너리 신호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너리 신호가 한 개일 경우 우리는 이것을 비트라고 합니다. 자,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로 비트라고 하고, 역시 제어신호 0, 1 두 가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호를 여러 개 조합을 하면 우리는 그러한 신호를 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혹은 바이트, 혹은 워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트는 하나의 바이너리 신호를 이야기를 하고, 리블은 4개의 바이너리 신호를 이야기하며, 바이트는 8개, 워드는 16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바이너리 신호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블 워드, 그리고 롱 워드 등의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즉, 맥스 64비트까지의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롱 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제어 신호를 인터페이스 할 때 받아들이는 요소를 우리는 디지털 인풋, 내어보내는 요소를 디지털 아웃풋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멘스에서는 시그널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장에서 실제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할 때 이러한 디지털 혹은 바이너리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신호, 아날로그라고 하는 신호가 역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아날로그 신호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연속적인 값 혹은 물리적인 데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값, 물리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그러한 값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온도 혹은 압력 등이 바로 아날로그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날로그는 직접 처리되지 못하고 디지털로 변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호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변화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용어를 우리는 AD, 즉 아날로그 투 디지털, 혹은 AI라고 일컬는 말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 신호는 제어 신호를 0이냐 1이냐, 즉 DC24V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신호를 구분을 했지만, 아날로그의 값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적인 값의 높이를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아날로그는 물리적인 것을 정기적인 값으로, 물리적인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신호와 정기적인 신호를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TD, 즉 트랜듀스 혹은 변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기적 신호는 어떠한 값으로 변환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전류, 전압, 저항 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요소, 즉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요소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값은 전압이나 혹은 전류의 저항의 값이
표준화되지 않고 변화가 되어 있으면 제어에 제어가 복잡하거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표준으로 정해놓고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표준 전압을 1에서 5V, 4에서 20mA, 그리고 PT 100Ω 이렇게 부릅니다. 즉 100Ω는 온도가 0도일 때 100Ω이라는 뜻이고 4에서 20mA가 아날로그의 미니멈에서 맥스라는 값입니다. 자, 이런 값이 디지털로 변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AD 혹은 AI라고 하고, 반대로 변환이 되어질 때 이걸 DA 그리고 A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 시간에 말씀드린 DI, DO, AI, AO를 우리는 시그널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시그널 모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DI, DO, AI, AO 등의 모듈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디지털 신호의 높이에 따라서 신호가 없다 0, 있다 1, 그리고 DC 24V. 자, 이렇게 구분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신호를 몇 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1개를 바이너리, 4개를 리불, 8개를 바이트, 그리고 워드, 더블 워드, 롱 워드 순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디지털 신호의 높이는 DC 24V 혹은 AC 110V 혹은 220V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호의 폭은 그러면 얼마가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PLC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이 신호의 폭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만 신호의 펄스 폭의 최소 사양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one scan time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PLC의 원리나 혹은 내부 사항을 잘 알아야만 이해가 할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스캔 타임은 30ms 혹은 50ms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30ms, 50ms 이상의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짧게 들어오면 디지털 인풋과 디지털 아웃풋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FM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FM 모듈은 펑션 모듈의 약자이고, 이러한 신호 펄스 폭이 아주 짧은 거, 이런 신호를 우리는 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펄스 신호는 현장에서 위치 제어나 혹은 모터의 속도 제어를 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피드백 신호가 됩니다. 자, 이러한 신호는 바로 FM 모듈, 고속 카운터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펄스를 가지고 위치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신호를 우리는 펄스 신호라고 하고, 고속 카운터는 펄스 인풋, 포지셔닝은 펄스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어 신호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널 모듈로 DI, DO, 그리고 AI, AO, 그리고 PI, PO가 바로 제어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설명드린 하드와이어드와 관련된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즉 DI, DO, AI, AO, PI 그리고 PO로 구분되는 신호입니다. 자, 이러한 신호는 제어 신호 개수만큼 케이블 가닥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사에
단가로 따져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공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 신호를 두 가닥 혹은 세 가닥의 케이블로 다수 개의 케이블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접속시키는 방법이 바로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PLC에서 바로 이러한 제어 신호의 다수 개를 두 가닥 혹은 다수 개의 케이블로 접속해서 신호를 접속하고자 할 때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즉 CP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CP는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혹은 지점 대 지점으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 N 대 N 혹은 1대 N 혹은 다수 개의 컨트롤러 혹은 PLC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프로피버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즉 개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인터페이스 모듈이라는 놈을 써서 또 확장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7-300 CPU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PLC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CPU는 옛날 모델 그리고 2002년 이후의 모델, 현재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은 메모리 카드, 그리고 표시기, 그리고 조작 스위치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400 역시 300과 유사하지만 대형 시스템에 사용이 되어지고 고급 기종에 포함이 되는 PL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0은 앞전에 설명드린 300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며 사이즈가 크고 대용량인 점만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M400의 CPU 구조는 역시 300에 비해서 많이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노다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노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트북을 지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파워풀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외에는 일반 노트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볍게 포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필드 PC, 그리고 데스크탑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타입을 파워 PC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PLC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한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바로 S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가 필요로 한 하드웨어의 사양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조금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로 따져보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CD 혹은 DVD에 설치되어 있고 파워 PC나 혹은 필드 PC 그리고 일반 노트북, 데스크탑 모두에 설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시메틱 매니저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시작화면에 시메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시메틱 매니저를 찾고 그리고 스텝 7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부가적인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7 툴에 대한 모습입니다.
즉 시메틱 시면서 자동화를 선택하면 스텝 7이라는 폴더가 나오고 그 폴더 안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텝 7 소프트 패키지는 컨트롤러 S7 200, S7 300, 그리고 S7 400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스텝 7 200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스텝 7 마이크로윈, 스텝 7 300에 사용하는 것을 스텝 7 라이트, 그리고 S7 300과 그리고 400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스텝 7. 굳이 표현을 한다면 베이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오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반드시 라이센스가 필요로 합니다. CD나 혹은 DVD를 통해서 인스톨 하고 난 뒤에 오소 소프트웨어, 즉 라이센스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PLC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좀 더 고급 기능을 부과한 스텝 7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텝 7 마이크로윈, 라이트 혹은 베이직에서 제공하는 기본 언어를 우리는 LAD, 그리고 FBD, 그리고 STL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SCL이나 그래프나 PLC 심 등을 같이 포함시켜주는 소프트웨어를 스텝 7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옵션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드웨어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의 선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IA에 대한 개념이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TIA는 토탈 인터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 즉 PLC뿐만 아니고 시멘스의 모든 제품을 통합 관리하겠다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S7 400은 대형 모델, S7 300은 중형 모델, S7 200은 소형 모델로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소형인 로그라고 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베이스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WinAC라고 하는 부분이고, 데스크탑에 WinAC라고 하는 슬롯에, WinAC라고 하는 장치를 슬롯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S7 PLC라고 하면 200 혹은 300 혹은 400을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7이라고 하는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7에 대한 설명입니다. C7은 CPU와 그리고 IO 모듈, 그리고 오퍼레이터 판넬 HMI,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다 통합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C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중형, 소형, 중소형, 소형 모듈 등을 구비하고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번 과정에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7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의 추가적인 언어를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S7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는 시퀀스 프로그램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SFC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시퀀스 펑션 차트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SFC의 특징은 스텝과 트랜지션으로 프로그램 되어지고, 요 스텝에는 실제 동작이 일어나는 액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이행 넘어가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즉 이행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을 체크해서 시퀀스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언어가 됩니다. 자, 다음은 하이 그래프입니다. 자, 하이 그래프는 대부분 공작 기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이고, 실제 PL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CL. 자, SCL을 우리는 하이 레벨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고, 스트럭처드 컨트롤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파스칼 언어와 유사한 그런 언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펑션 블록을 작성을 할 때 변수 선언한 후에 이와 같이 문자로 된 부분을 코딩해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을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즉 SC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화되어서 프로그램 이해가 쉽다 하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언어를 우리는 SCL이라고 하고, 이거 역시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 가능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FC. 자, 이 CFC는 옵션 패키지입니다. 즉, 프로페셔널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됩니다. 약어로는 Continuous Function Chart. 즉, 연속적인 기능을 이렇게 차트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방식을 우리는 CFC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성, 테스트, 시운전이 매우 빠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계장 시스템, 즉 DCS에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언어를 우리는 CFC라고. 다음은 PDIG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 패키지가 되고, 프로세스를 진단할 때, 즉 기계 장치의 어떤 고장이 일어났을 때 HMI에다가 메시지를 띄워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PDIG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PLC 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거 소프트웨어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입할 경우에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S7 200, 그리고 S7 300, 혹은 S7 혹은 400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PLC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하드웨어가 없을 때 테스트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PLC 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된,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고급 언어, 옵션 패키지 등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때 사무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런타임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CPU에서
CPU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소프트들입니다. 뉴로 혹은 인공지능 혹은 PID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런타임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는 크게 4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액추에이터와 센서 레벨, 그리고 필드 레벨, 셀 레벨, 관리 레벨이라서 관리 레벨은 이더넷, 그리고 필드 레벨 프로피버스, 셀 레벨을 이더넷, 그리고 액추에이터와 센서 레벨을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각각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HMI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HM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세서 모니터링 시스템, 이걸 우리는 스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메틱 패널 등을 우리는 HMI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HMI라고 하는 말은 스카다와 HMI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카다 HMI는 윈C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고, 시메틱 패널 즉 HMI는 프로툴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윈CC 플렉시블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합니다. 즉 어떤 하드웨어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에 착오가 없으길 바랍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스카다에 대한 부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메틱 제품에 PCS7 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CS, 분산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제어 시스템은 이렇게 컨트롤러 A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시스템 ES, 그리고 오퍼레이팅을 하는 운전하면 OS, 이 세 가지를 네트워크, 즉 통신을 통해서 연결하고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PCS7, DCS가 되겠습니다. 즉 S7 400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스텝7 그리고 PCS7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스텝7을 우리는 PLC, PCS7을 바로 DCS라고 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브, 즉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는, 전동기는 대부분 현장에서 속도 제어 등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TIA에 통합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션 제어 그리고 벡터 제어 등이 가능한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기 위해서 HMI 그리고 컨트롤러 혹은 CFC 등을 가지고 통합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그림입니다. 자, 이상으로 TIA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PL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